예,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라콤 INC의 그 시니어 기술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마스터 PM 역할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실제 이제 구축에 대한 어떤 그 사례 위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가 이제 그 18년도에 이제 제조 혁신을 위한 이제 MS 도입에 대해서 강연을 한 뒤에 이제 코로나 이제 시국 때문에 거의 이제 4년간 좀 여러분과 이제 만나지 이제 못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서로가 이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오늘 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본 자료는 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2021년도 5월에 발행한 스마트 식품 제조 동향 보고서를 저희가 참조했고요. 대부분 이제 사용된 장표들이 그 보고서 내에 인용되고 재인용되고 재구성되는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미라콤 INC에서 이제 구축을 했던 식음료사에 대한 실제 이제 구축 사례는 직접 작성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 이제 고객사의 이제 정보 보안이 이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식음료 쪽의 종사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IT 쪽이라든가 이제 실제 비식품 산업군 계열에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 식품 종사자분들께서는 기본 상식으로 아시는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양해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좀 진행 순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최근 이제 그 식음료죠. 식음료 F&B 산업에서의 어떤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 중에 이제 스마트 해썹이라든가 각종 규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부분, 그리고 저희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저희가 이제 18년도 이후부터 4-5개 이상의 어떤 고객사를 모시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진행된 후에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또 이제 활용이 이제 가능한지 상당한 이제 고민을 가지고 계셔서 그거에 대한 또 조금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F&B 대응용 스마트 팩토리 이제 미라콤 솔루션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식음료의 이제 특징이죠. 스마트 머터리얼, 스마트 프로덕트,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 영역에서의 어떤 그 기술 동향과 어떤 뭐 구축에 대한 어떤 사례, 저희가 직접 진행한 것도 있고 최근 동향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될지 결과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동향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리서치 결과 이제 각종 이제 산업군에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 요소 기술이죠. 요소 기술에 대한 어떤 적용 비율을 보면은 자동차 분야가 가장 이제 높고 식음료하고 이제 화학 쪽, 특히 이제 식음료 분야가 이제 상당히 좀 비교해 봤을 때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를 조사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로 6가지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제 PLM, IoT, 또 파스, 협동 로봇, 3D 프린팅, 또 자동 운반 도구인 AGV, 또 RFID
이런 거를 6가지를 핵심 기술로 보고 종합 평가를 해서 식음료 쪽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저 보고가 이제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실제 이제 식음료를 이제 구축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 요소가 식음료 산업에서 좀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를 좀 현장에서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이제 뭐 16년도, 17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에 이제 접어들기 이전 이제 조사가 되었고 그 뒤에서 뒤로부터 조금의 어떤 그 기술적인 진보와 도입이 있었다라는 거 이제 감안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수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그 IoT 기술을 이제 사용하는 부분, 또 PLM 소프트웨어, 그냥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의 확장된 영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PLM 솔루션뿐만 아니라 또 생산 실행 시스템인 뭐 MES, 뭐 각종 이제 솔루션들을 이제 다 아우르는 어떤 요소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협업 로봇에 대한 현장의 도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저조하고, 그다음에 3D 프린팅 이런 부분 순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먼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F&B 산업에서의 가장 또 이제 또 규제 중에 이제 하나의 큰 요소가 이제 해썹이죠. 해썹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스마트화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과제로 기존의 이제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그 위의 요소죠. CCP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떤 수기에 대한 어떤 관리, 그다음에 문서 처리에 대한 보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이 조금 이제 저조한 그런 상태로 기존의 이제 해썹을 이제 유지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 해썹이라는 부분은 결국에 이런 어떤 그 CCP에 대한 어떤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이제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해야 되는,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위변조가 안 되도록 관리가 돼야 되는,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정보가 공유가 되고 분석을 통해서 개선 활동을 해야 되는 요소로 이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스마트 해썹 부분이 어떤 뭐 저희가 그 식음료 우리 제조사에서 관리 안 하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지만 인허가가 나오고 항상 이제 인증을 계속 받아 나가야 돼, 갱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라는 어떤 용어로 기술을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뭐 해썹 부분만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이제 식품 안전 이제 현대화법 부분하고 또 미국 FDA 이제 IT 기술이 결합된 식품을 이제 모니터링해야 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하는 제도 실시가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AI와 그다음에 머신러닝 이런 부분이 도입돼서 각종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되는 어떤 식품 가공 뭐 원자재 원재료에 대해서 이런 이력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이 이제 필수적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ATP나 이제 GDP 이제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 중에 이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제공, 규제에 대한 준수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 이런 모든 규제를 이제 준수하는 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제조 그 현장에서 공장에서부터 원재료에 대한 어떤 추적, 제조에 대한 어떤 관리와 추적, 이력 관리, 그리고 제품에 대한 완제품에 대한 어떤 추적에 대한 어떤 관리 이력 이런 부분들만 철저하게 이제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커버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구축한 식음료 이제 제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양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될지 다음 과제를 이제 가기 위한 어떤 요소에 대한 어떤 연구와 좀 분석이 상당히 좀 필요한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이제 제조 이제 플랫폼이죠. 스마트 제조 플랫폼과 또 빅데이터 플랫폼 이 기반 하에서 이미 이제 구축되었던 데이터든 앞으로 이제 수집할 계획에 따른 데이터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원재료를 가져오게 되고 또 어떤 뭐 이제 1차 가공에 대한 협업 관계 또는 또 포장에 대한 OEM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수평적으로 이제 통합 운영이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어떤 플랫폼 하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플랫폼 하에서 이 정보가 수평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협업 로봇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 쪽에서는 어떤 협업 로봇이 좀 상당히 도입이 더디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일반 제조,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라든가 어떤 전자 부품 이런 어떤 산업군에서는 이미 협동 로봇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가지고 현장에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 협업 로봇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산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판매에 대한 어떤 정보가 같이 이제 그 운영이 돼서 현장의 로봇이 진화돼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휴먼 CPS 이제 구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이제 저희가 봐보면은 그 실제 이제 식음료 같은 경우 1차 가공 또는 뭐 어떤 혼합, 어떤 배합 이런 영역에서 상당히 이제 저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고 정비할 때든 위험 요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CPS 부분을 이제 고도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안전하고 이 안전을 위해서 모든 정보가 이제 중앙에서 통제, 관제가 돼서 위험을 알리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현장에서 뭐 웨어러블 뭐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위험 지역에 가게 되면은 경고가 울리고 통제가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 또한 이제 에너지 관리 영역에서의 어떤 고도화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에서는 제조 설비에 대한 관리가 이제 우선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어떤 관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 팩토리, 뭐 에코 팩토리 이런 용어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런 영역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이제 필요한 영역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이제 식음료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라콤 스마트 팩토리 이제 플랫폼은 아까 이제 계속 이제 동영상이 이제 나간 대로 넥스플랜트라는 이제 제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하단에 그 IoT 부분에 대한 부분 영역 그리고 그다음에 스마트 머터리얼, 스마트 프로덕트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상위적인 어떤 정보 서비스를 위한 iOS 요 영역으로의 정보 교환이 상당히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필요를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미라콤에서의 이 MES 이제 플랫폼은 공정에서의 어떤 관리, 원재료부터 창고까지의 어떤 이력에 대한 추적,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해썹에 대한 어떤 스마트 해썹으로의 접근, 그리고 각종 이제 산업 안전 규제에 대한
이제 포탈에 대한 어떤 구성, 이런 관리들, 그리고 이제 통합 관제 요소를 저희 이제 MS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미라콤에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서의 어떤 그 제조 플랫폼 솔루션, 구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 제조라고 하면은 스마트 머티리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프로덕트, 이런 어떤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좀 그 사례를 좀 간단하게 한번, 뭐 기술 동향과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 머티리얼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예를 좀 그 넣은 부분인데요. 이제 AI 기술이 이제 접목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제 AI 부분에서 실제 이제 판매 부분이죠. 개인 취향과 어떤 기후 조건과 뭐 날씨, 어떤 습성에 따라서 실제 메뉴를 추천할 수 있고, 그런 메뉴가 이제 지정이 되면 실제 들어간 많이 사용된 원재료를 또 생산 제조 라인의 어떤 투입 계획, 생산 계획으로 피드백이 되고, 이런 어떤 그 AI 정보에 대한 판단에 대한 정보가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 머티리얼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콜드 체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다 아시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재료에 대해서 뭐 특히 뭐 이제 커피 예를 들면 이제 원산지로부터 제조 공정 입고까지 신선도를 유지해서 입고가 돼야 되는 그런 관리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콜드 체인에서 이제 최근 이제 스마트 콜드 체인으로 이제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콜드 체인은 이제 관리, 일정 온도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관리 기술이라고 보면은 이제 스마트 콜드 체인은 IoT 기술이 겸비되고 어떤 5G든 어떤 네트워크, RFID를 활용한 또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한 부분을 이제 스마트 이제 콜드 체인 기술로 이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이제 머티리얼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이고, 몇 가지 조금 예를 더 드리면요.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원산지 이력 추적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기술, 그죠? 스마트팜 기술도 스마트 머티리얼에서 다뤄지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또 스마트 프로덕트에 대해서 좀 동향을 한번 보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조사, 식음료 제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최종 소비자의 어떤 기호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 방식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의 어떤 정보에 대한 연계를 위해서 최종 이제 제품 출하 시에 어떤 뭐 QR에 대한 어떤 사용 부분이라든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리고 그 정보를 다시 수집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생산 계획하고도 연계가 되고 판매 계획하고도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고 관리의 어떤 영역으로서도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세븐일레븐 가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밥과 음식을 이제 골라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낱개 포장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얼마큼 소비가 되는지에 따라서 제조 공장이 어떤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이제 나오리라고 봅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식음료의 이제 프로덕트 쪽에서의 어떤 기술을 보면은 이제 스마트 이제 센서 기술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제 많이 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한 어떤 센서, 그다음에 무선 온도 센서, 또 이물질 검출에 대한 어떤 센서에 대한 활용 부분, 그다음에 이제 위험 예방을 위한 어떤 센서들, 그다음에 뭐 산업 안전에 대한 가스 누출이든 화학물 유출이든 관련된 센서들도 스마트 프로젝트 아니 스마트 프로덕트 영역에서 어떤 관련된 기술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카콜라나 뭐 세븐일레븐에 대한 어떤 사례를 보면은 AI 기술이 이제 접목됐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개인화, 맞춤화 부분에 대한 서비스 부분까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이제 포장 기술도 상당히 이제 좀 진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패키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영역에서 뭐 바코드, RFID 기술은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이 사용하던 기술이고 최근에는 이제 신선도 체크를 위한 어떤 센서 부분이 포장지에 같이 포함이 되는, 그래서 고객한테 신선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장 기술이 이제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스마트 라벨 영역으로도 이제 기술이 이제 진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식음료나 기타 산업군을 진행할 때 QR 코드라든가 상당히 많은 스마트 라벨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상당히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제 뭐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에 대한 사용 기술이 먹는 거에서 어떤 그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뭐 제조 현장보다는 어떤 판매에서의 어떤 기술, 뭐 어떤 다이 제품 이런 쪽으로의 어떤 그 범위로 이제 가고 있는 제품군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아까 이제 스마트 머터리얼과 스마트 프로덕트 사이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한 세 가지 저희 구축 사례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최초로 좀 식음료로 접근했던 부분이 이제 아이스크림 제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는 뭐 4개 공장에 대해서 생산 현장에 MES와 이제 자동화 기술을 이제 접목한,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초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설비라든가, 그죠? 공정 내에서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또 포장 내에서의 어떤 관리, 또 포장에서는 어떤 뭐 중량 측정, 비전, 엑스레이, 뭐 다양한 부분에서의 정보에 대한 수집과 제어, 이런 부분에서 MES가 이제 구축이 되고, 실제 현장에 있는 설비들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수집 표준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심에 대한 어떤 대응도 있겠지만 그 오피스 UAE 기술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다양한 설비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MS 내에서 이제 생산 관리라든가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영역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런 어떤 관리 기법을 이제 가져갔고요. 또한 이제 그 해당된 정보에 대한 어떤 그 가시화 영역, 또 리포트 영역을 구현을 했습니다. 특히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스마트 해썹에 대한 어떤 대응 영역으로 핵심 모듈을 이제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공식품 이제 제조 쪽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가공, 뭐 소세지류, 뭐 햇반, 뭐 이런 가공육, 이런 영역에서의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 이제 구축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이스크림 공장보다도 조금 더 진보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 해당된 이제 그 제조사는 실제 라인이 이제 신식 자동화 설비로 이제 구축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최초의 현장에서의 어떤 정보 수집 부분에서 이제 원활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이제 미라콤에서는 이런 구축 요소를 위해서 설비에 대한 어떤 표준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데이터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피 이제 제조사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사 같은 경우는 원재료부터 뭐 배합, 혼합, 그리고 뭐 가공이 있을 수 있고 뭐 성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 라인까지 해서 완제품이 이제 나가는 어떤 대부분의 이제 구축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제품까지를 이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 산업과 상당히 이제 유사한 영역에서 이제 관리 기술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커피, 동결 커피에 대한 어떤 그 생산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 배전부터 해서 추출, 농축, 동결, 이 건조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이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컨트롤 룸을 가지고 있고, 그 좀 그 관리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통합 HMI 구성을 통해서 저희가 통합 관제실을 운영, 이 전체 공정을 하나로 통합 관제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술로 적용이 되었고, 실제 또 스마트 이제 보존에 대한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실제 요 사이트가 최초로 좀 CBM에 대한 어떤 기술이 적용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예방 정비 관련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동 센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별도의 센서를 달아야 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값, 어떤 그것도 전류값이라는 어떤 특성값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한 변화로 예방 보존을 실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적용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식음료사들이 그 전처리 공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 공정, 그리고 뭐 원료 배합에 대한 별도 공정을 각각 운영을 합니다. 별도의 관리 어떤 요소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자동화 설비를 운영할 때도 통합 운전에 대한 어떤 관점보다는 개별적인 운전 방식을 취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중앙 통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관리 기법으로 이제 앞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그 조금 내용하고 좀 벗어날 수 있는데, 디지털 트윈을 통한 그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요소가 좀 필요하겠죠. 이제 3D 데이터도 필요하겠고, 아까 그 제조 플랫폼에서 취합된 데이터들, 각종 데이터들, 오퍼레이션 데이터들이 이제 취합이 돼서 현장에 있는 어떤 실제 실물과 가상으로 표현된 어떤 데이터들, 화면들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실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저희가 좀 간단한 어떤 동영상인데, 피지컬하게 현장에서는 이제 실제 생산 설비가 움직이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저희가 그 모니터링 해야 될 어떤 핵심 어떤 부속품 움직임에 대해서만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서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저희가 실제 그 어떤 그
고장에 대한 포인트 부분, 그리고 작동이 안 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발견, 시그널을 이제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원격으로 어떤 그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로 이제 활용되는 그 부분이라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식음료사가 어떤 그 안전, 그 이물질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실제 사람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각종 기술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동 대차에 대한 부분이 AGV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요소들은 전부 안전에 대한 어떤 요소로 접근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식음료 산업에서의 어떤 각종 어떤 기술과 그리고 현존하는 기술들을 제조 현장이든 유통이든 기획이든 이런 단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제조 과정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이제 규제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또한 이를 관리함으로써 얻어지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요소,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이제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금 식음료가 조금 영세한 부분도 있고, 좀 관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이제 타산업군에 대해서 이제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서의 노력을 가장 우선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식품 연구소에서의 어떤 그 기술의, 식품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연구원과 또 스마트 팩토리 기반 기술을 상당히 IT적인 뭐 기법으로 많이 도입을 시도하는 또 IT 엔지니어에 대한 어떤 융합된 스마트 팩토리 어떤 그 전담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조직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멀리 어떤 구성 요소를 찾기 이전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제조 플랫폼이 되는 MES 구축부터 시작을 하고, 그 스마트 팩토리 제조 기술 플랫폼 하에서 각종 IoT 센서를 연계를 하고, 또 iOS 서비스로 또 연계하고 수평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이런 어떤 과정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아까 식품 쪽에서의 컴플라이언스가 상당히 강화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어떤 이력 추적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쌓고 공급하고 규제를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규제 관련된 어떤 스마트 햇섭이든 FDA의 뭐 어떤 그 규제에 대한 어떤 대응이든 어떤 추적성에 대한 어떤 대응이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M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하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아까 그 식품사에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에 대한 어떤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한 3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필요한 게 그 식품 데이터에 대한 어떤 중요성, 기준에 대한 어떤 마련. 뭐 일례를 들어서 어떤 그 뭐 커피 예를 들면 커피의 색깔에 따라서 어떤 뭐 신선도를 체크할 수 있거나 맛을 결정할 수 있는
인덱스가 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리고 뭐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신선도에 대한 체크, 맛에 대한 체크, 뭐 온습도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상당히 불규칙적이다. 표준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품 데이터를 그런 기준으로 마련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추진단 이쪽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어떤 식품사들의 어떤 정보 데이터들 공유하고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요소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식품사에서 어떤 스마트 제조에 대한 어떤 기술을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 어떤 인덱스 이런 부분들을 타 식품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준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제조로, 스마트 제조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제조 플랫폼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된다. 그죠? 제조 플랫폼 하에서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가야 한다는 거. 그런 어떤 데이터가 취합된 후에 향후에는 AI나 뭐 딥러닝 등 뭐 다양하게 분석에 활용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 뭐 제조 현장이든 어떤 그 공정에 대한 엔지니어링이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해가는 이런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식음료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18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영역입니다. 제조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는 거를 항상 시작을 해왔고, 이 하에서 아까 IoT 기술, 각종 센서들을 부가적으로 추가하는 이런 영역들, 그리고 쌓여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이런 기술로 진보,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정보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좀 설명드린 내용에서 또는 또 스마트 팩토리 식음료 부분에서 어떤 구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좀 질문 몇 가지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미라콤 INC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어떤 전화로 문의 주시면은 식음료 산업에 대한 어떤 접근 전략하고 뭐 컨설팅, 구축에 대한 실행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응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